네, 앞서 전달해 드렸듯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신부와 65세 이상 그리고 만성 질환자 분들은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시고 불가피하게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코로나19 앞으로 일주일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림대 이재갑 교수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의료진들 건강을 걱정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네. 교수님 계속 연결하면서 여러 가지 좀 미안함과 죄송함,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인데 건강은 괜찮으신 건가요? 뭐 괜찮습니다. 좀 피곤한 거 말고는. 예. 예, 알겠습니다. 건강 유의해 주시고요.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오늘 김광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환자가 1000명에 도달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발언은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이미 뭐 신천지 때문에 노출돼 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2차, 3차 감염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환자 숫자는 계속 늘어날 거라는 얘기고요. 네. 숫자가 중요하기보다 이제 앞으로 계속 발생하는 숫자를 어떻게 줄여갈 거냐가 더 문제인 상황이거든요. 네네. 분명히 이번 주 며칠 동안 계속 환자 많이 발생할 거고요. 음. 일단은 빨리 진단 체계로 들어오는 환자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또 전파하는 고리를 끊어야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초기에는 또 진단량이 늘어나면 또 확진 환자 숫자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그렇게 늘어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빨리 격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네. 수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일단 음. 방역당이 그만큼이나 진단을 열심히 해가지고 환자를 찾아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발견을 해야지 빨리 차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앞으로 일주일 그리고 한 열흘 정도가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광림 네. 차관도 2주 뒤에는 격리 해제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신천지와 관련돼 있는 분들이 아마 10,000명 넘게 지금 격리가 돼 있을 겁니다. 네네. 이분들이 한 2주 정도 안에 진단된 분들은 이미 치료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중에서 증상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격리가 해제될 거기 때문에 아주 대거 많은 숫자가 다음 주 한 열흘 정도 지나면 되겠죠. 열흘 네네. 이상 지나면 이제 격리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격리자는 많이 줄게 될 거고요. 네. 어쨌든 그 사람들의 격리가 풀어질 때까지가 또 거꾸로 말하면 환자가 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기 동안에 환자 숫자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파편들로 인해서 여러 전국에 지금 환자들이 많이 흩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파편적으로 흩어진 곳에서 잘만 보통 산발적 발생이라 그러는데 네. 산발적 발생을 그 몇 명 안에서만 잘 컨트롤을 해주면 전반적으로 이번에 큰 분란 게 좀 진화 단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음. 근데 다만 그 불똥이 튄 지역에서 만약에 초동 lec처가 미흡하게 되면 네. 상당히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제2의 대구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다른 지역들도 그런 환자가 추가 진단되는 부분을 최대한 막아내야 됩니다. 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는 그런 공간, 모임 이런 것이 항상 우려 대상들이었는데 서울 명성교회 부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일요일인 16일 목사가 참석한 예배가 있었고 당시 한 2,000명 정도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도 집단 예배 드리면서 환자가 많이 발생을 했던 상황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런 취약성들이 일반 교회에도 사실 마찬가지로 이단 교회라고 해서 뭐 더 독특하거나 이런 또 독특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네. 일반 교회들도 집단으로 모이는 그런 예배 속에서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뭐 이제 교회에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거나 특히 또 교회라는 특성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만나거나 인사하거나 뭐 이러는 상황들이 돼버리면 집단 발병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들도 예배를 전통적인 그런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 생각에 이제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 네. 이렇게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든지, 네. 뭐 아니면 아주 소규모로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음. 이런 식으로 예배의 패턴들을 바꾸지 않으면 네. 신천지 같은 상황들이 일반 교회에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당정청이 모여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했는데 대구 관련해서
대구와 경북의 최대 봉쇄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단어를 써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이게 방역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수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방역상으로 봉쇄 조치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이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말 하나 단어 하나를 정말 잘 써야 되거든요. 네네. 아니 이게 집권당에서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꺼내가지고 네. 대구 지역 사람들을 불안하게 가뜩이나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그런 식의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정말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을 말을 한 거거든요. 네네. 일단 봉쇄라는 단어는 뭐 중국에서 그 우한을 아예 다 뭐 길을 다 막아버리고 차단하는 이런 거를 자꾸 상상하게 만드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 그렇죠. 절대 네. 쓰시면 안 됩니다. 네. 다만 대구 지역에서의 환자 발생들을 줄이기 위해서 개별적인 국민들이 자가 집안에서 잘 외출 자제하시고 또한 호흡기 증상 있는 분들이 집에 안 나오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 네. 또한 지금 대구 지역에서 호흡기 증상이나 열이 나는 분들이 겁이 나는데 선별 진료가 잘 안 되니까 자꾸 다른 지역으로 나와서 지금 방문을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내부 안에서 그런 진료 체계들을 빨리 회복을 시켜서 대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구 안에서 진단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들을 만들어서 대구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네. 봉쇄라고 표현하게 되면 대구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는 더 이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인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부적절한 예,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부적절한 네. 표현인 겁니다. 이건 정말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얼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원 이 시설들이 굉장히 좀 부족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려를 하셨는데요. 네. 지금 대구 경북 지역 의료기관의 어떤 인프라나 뭐 음압 시설 등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부가 계속 늘리고는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음압 시설은 이미 다 꽉 찼을 거고요. 네.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는 음압 시설에 고집할 필요가 없고요. 음. 일단 환자가 수용될 수 있는 시설들을 빨리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네. 땐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정말 확진 환자들이 이번에 병원마저 부족하다면 일단 뭐 공무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이제 숙박이 가능한 시설들의 의료진들과 그다음에 간호 인력들을 파견해서 그분들을 돌보면서라도 입소를 시켜주는 게 낫지. 왜냐하면 또 네. 집안에 두게 되면 집안에서 가족들 전파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로 빨리빨리 좀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의 경계 또는 이제 지자체의 경계를 넘는 부분들도 망설이면 안 됩니다. 다른 네. 타 지역에 SOS를 해서 조금이라도 시설이 있거나 병실 여유가 있다 그러면 특히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이송을 해야 음. 사망 환자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간 갈등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중앙 차원에서 그런 어떤 위원회를 조직해서 그런 지자체 간의 중환자의 전달 상황에 대해서는 지자체끼리 서로 반발하지 않게끔 네. 그것들을 꽉 조여놓고 환자를 서로 이송해서 중환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곳은 신천지 그리고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입니다. 이 신천지 교주의 형이 사망하기 전에 한 5일간 응급실에 입원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네. 정보를 근거로 해서 감염 경로를 조금 더 파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마도 그렇게 되다 보면 신천지 교인들이 많이 방문을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네네. 방문하러 왔든 또 장례식장에 왔든 또 그렇게 되면 병원 안에 여러 직원들하고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러 접촉한 게 아니라 뭐 스쳐 지나가고 면회하고 이러면서 지나가고 그런 병원 직원들이 감염돼서 그 내부에서 감염됐을 상황들이 배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 역학조사는 열심히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오히려 지금 대남병원 상황들이 이제 장기 입원 환자들이 많아서 사망자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남병원에 있는 지금 중환자들을 조금 빨리 이송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이 듭니다. 네. 좀 다른 결의 질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확진자의 동선이 너무 자세하게 다 공개가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꺼려하고 숨기려 하는 사람이 있다. 검사를 안 받고 숨는다. 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은 이제 그런 장소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지 않으면 네. 지금 너무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될 경우 역학조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접촉자들이 다 개별 통보가 안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동선이 확인이 돼야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던 분들한테 당신이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를 알려주는 그런 사인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그거를 악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는지를 체크해서 그렇죠. 본인의 네. 증상이 발생될 경우에 빨리 네. 진단을 받는 체계로 들어오셔야 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짧게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청취자분이 문자 주셨는데 0108번님이요. 이 코로나 검사 비용이 16만 원이라고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 뉴스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어떤가요? 네. 병원에서 시행할 때 그 정도 비용이 들지만 증상이 있어서 검사하는 분들은 국가에서 다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네, 네. 검사 비용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